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4년에 살아오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이불 끝자락에서 땀이 배어나고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낯선 손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낯설지만 그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은 왠지 익숙한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김은지입니다. 올해 64살이고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손을 뻗으면 그 자리가 허전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묻혀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고 무말랭이를 준비했습니다. 손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인지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슴이 멍해지곤 해요. 어머, 은지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동네 이장님 부인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늘 저보다 더 부지런한 분이에요. 할 일이 있어야 시간도 빨리 가는 거죠.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가게에 있는 게 덜 외롭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처음 보는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였어요. 머리가 거의 하얗게 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몸은 여전히 튼튼한 모습이었죠. 반찬 좀 사려고 하는데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 특유의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이었죠. 오늘 만든 깻잎 장아찌가 맛있을 것 같네요. 한 그릇밥을 뚝딱 비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잔잔하게 펴지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미소였죠.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리고 김치도 조금 추가해 주세요. 장아찌와 김치를 포장하는 동안 그는 가게 구석구석을 작업실을 둘러보며 민호 씨의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각 작품에는 민호 씨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처음 만든 작품이에요. 많이 서툴렀죠? 민호 씨가 말하며 첫 번째 작품을 보여주었어요. 그 작품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작품은 점점 더 섬세하고 아름다워졌죠. 그날 저녁, 민호 씨는 제게 저녁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했어요. 같이 먹을래요? 그의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테이블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제가 만든 반찬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는 잘 못해서 정 사장님 반찬이 정말 도움이 돼요. 민호 씨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에 저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식탁에
내 반찬이 올라갔다는 사실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민호 씨와 함께한 저녁을 마친 후 저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몰래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더 소중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는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반찬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제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정 사장님, 오늘은 어떤 반찬이 가장 맛있어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그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은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제 입맛에도 딱 맞는 맛이라서요. 제가 대답하자 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김치 한 통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따뜻해지고 저는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민호 씨, 도자기 작업 말고도 다른 취미가 있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독서를 좋아해요. 특히 오래된 책들을 좋아하죠. 그런 책들이 주는 깊이가 좋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그가 정말로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느새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기분이었죠. 하루는 민호 씨가 작업실에서 만든 작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정 사장님, 오늘 제가 만든 작품들을 보러 오세요. 그가 말하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고요하게 빛나는 도자기들이 들어 있었어요. 민호 씨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이 도자기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 만든 그 후로 우리 둘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상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미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민호 씨의 작업실에 혼자 있을 때 저는 무심코 그의 선반 깊숙한 곳에 있는 한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그 도자기는 요약도 없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궁금한 마음에 그 도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도자기 바닥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미네에게 우리의 10주년을 기념하며 2018-44.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도자기는 분명히 민호 씨가 미네에게 선물하려고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저는 도자기를 내려놓으려다가 실수로 옷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깨지지 않았지만 금이 갔어요. 순간 마음이 급해져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죠. 그때 민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도자기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깨뜨렸어요. 제가 다 배상할게요.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민호 씨는 조용히 도자기를 손에 들고 바닥에 새겨진 글씨를 손끝으로 썼습니다. 이 도자기는 미네와 함께할 10주년을 기념하려고 만든 거였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죠.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민호 씨에게 미네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고 그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도자기를 다시 원래 자리로 놓았고 그 순간 저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미네라는 존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는 다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가게는 한산했고 저는 민호 씨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으로 고민이 많았죠. 도자기를 깨트린 일 이후 그의 마음속에 미네라는 존재가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도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민호 씨가 저에게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 사장님, 지난번에 그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그날보다도 더 무겁고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민호 씨. 그저 실수였을 뿐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답하며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와 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민호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민호 씨가 제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둘째 딸인 유진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자주 오지 않았던 유진이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남자친구라도 생겼어요? 유진이가 식탁에 앉자마자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갑자기... 제가 당황하며 대답을 피하려고 했지만 유진이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봤어요? 유진이가 말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한 아이였던 유진이가 이렇게 흥분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유진이의 걱정에 대해 조금 불안했지만 민호 씨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도예가고 과묵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야. 제가 유진이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유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믿어요?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 노린 사기꾼도 많다던데. 그 말에 저도 잠시 머리가 띵했어요. 유진이가 말하는 부분도 맞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야. 민호 씨는 내 돈이나 가게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유진이의 걱정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잘 모르고 사람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